유형 21번부터 다시 보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연속하고 불연속을 곱했는데 연속이 되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그리고 방금 전에 유형 20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살짝 당황하지 말고 정의를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딱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딱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정의로 무조건 풀면 돼. 그래야 이게 모두 다 나올 때가 있어. 그 고민을 꼭 하시고. 지금 우리가 유형 21번을 봤더니 이거는 이제 좀 달라. 여기는 그 유형 21번은 fx하고 fx-a를 곱한 거야. 무슨 말이야? 원래 fx가 있고 걔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야. 알았죠?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a에서 연속을 유도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면 찾아내면 되는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야. 쟤하고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야. 유형 21번, 아니, 맞아, 41번입니다. 보시면 얘는 x가 0에서 불연속이래. x가 0에서 불연속이란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인데 둘이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즉 a는 일단 2가 되면 안 돼. 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떠나서 일단 그렇다라는 거야. 알았죠? a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0, 0 대입하면 a하고 2가 같으면 불연속이 안 되죠. 연속일 수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x가 0에서 불연속인데 fx 곱하기 fx-1이 x는 1에서 연속이래. 잠깐만. 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잠깐 하고 나서 문제를 좀 봅시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0이죠. 0인데 x 플러스 2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빼면 됩니다.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요. a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여기가 a입니다. a가 여기 요 녀석이요. x절편도 a고 y절편도 a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위로 그려도 상관없고 아래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요 정도. 이거 0에서 불연속입니다. 0에서 불연속이죠. 야, 그 옆에 있는 애 봐봐. 그 옆에 있는 애는 그래프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있냐?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당연히 쟤가 1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x가 1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지금 f의 x-1인 그래프입니다. 얘가 fx고. 됐냐? 이제 생각해봐. 자, fx하고 fx-1을 곱해가지고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은 거야. x가 1에서 연속이고 싶은 거야. 다시 보자. fx가 있어. 자, f에 x-1이 있어. 이 녀석이 봤더니 x가 1에서 불연속인 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x에다 1 넣으면 f의 0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x가 1에서 불연속인 거야. 그럼 x가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fx가 거기에서 0 되면 된다고. fx가 거기서 0 되면 된다고. 다시 뭐라고요? 거기서 0 되면 된다고요. 즉 f의 1이 0이 되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거기서 0 되면 되니까. 누구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얘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야. 알았죠? 얘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f의 1이 0이야 라고 하면 f의 1은 0보다 큰 쪽에다 대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이쪽에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a가 1이 된다라고 풀면 된다는 뜻이야. 괜찮나요? 평행이동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살짝 하셔야 됩니다. 평행이동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살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 따라서 어떤 문제는 얘도 마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걔도 이렇게 또 이동해서 여기가 뭐다 매칭될 수가 있게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어서 A 쪽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뭐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다를 우리가 스킬로 푸는 방법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간에 뭐 연속을 정의로 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킬로 푼 것도 있으니까 그것들 너희들 잘 취사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정의도 알고 연속 그 스킬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스킬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스킬 같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스킬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뭐지? 똑같은 거야? 아닌 거야. 내가 똑같다라고 판단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곱해가지고 실제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x는 1에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살짝 하셔야 됩니다. 얘도 정의로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유형 18, 유형 19, 유형 20, 유형 21 많지 생각보다. 유형의 개수가 많잖아.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와. 왜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꼴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각자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셨죠? 이 유형은 뭐 개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얼마나 함수의 그래프를 잘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실제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제일 많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려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fx가 있으면 걔의 f-x면 우함수를 그려봐야 되는 거지. y축 대칭인 걸. 그래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 있죠? 얘가 패턴상으로는 뭐 유명한 패턴이긴 해요. 2분의 fx 더하기 절대값 fx. 그러면 fx가 0보다 크면 2fx가 되고 fx가 0보다 작으면 0이 돼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요? x가 아니라 fx가 0보다 크면 얘가 그대로 풀리니까 2fx 그래서 그냥 fx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으면 f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0이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fx야 라고 되고 예를 들면 얘를 gx라고 하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야.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fx가 그려지고 음수인 부분은 0이 돼버린다 라는 소린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알면 좀 편하긴 합니다. 이해됐죠? 높아심에 f-x는 y축 대칭한 거지. 마이너스 f-x는 원점 대칭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43번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뭐 다른 건가? 삭. fx가 우리한테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발 그 그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문제는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뭐냐면 지금 제가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fx가 불연속이 되는 거는 얘는 그림 못 그리냐? 틀렸다. 틀렸다고 말해줘야지. 그림 잘못 그렸잖아. 아니, 또 잘못 봤어요. 미안. 잘못 반대로 그렸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는 뭐냐면 그냥 저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죠, 얘.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fx가 불연속이 되는 거는 두 개니까 틀렸고. 뭐 기억부터 틀려? 세 개나 있는데? fx가 불연속이 되는 건 두 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x 더하기, 니은 봐라. x 더하기 1에다가 f의 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불연속이거든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곱해져 있는 상대방이 그 값에서 0 되냐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0 되잖아.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잖아. 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인 거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얘를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저 배운 걸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연속이잖아. 근데 얼마? 마이너스 1에서 0인 거지. 이렇게 적어주면 좀 이상하냐? x는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이렇게 써줄까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해 보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의로 굳이 안 가도 되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이 뭐냐면, fx의 제곱입니다. 디귿이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이번에는 지금 식을 제곱하고 있어. 제곱하고 있지? 제곱하고 있다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나머진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돼. 봐봐. 조금 그냥 편법으로 가자. 편법으로 가자. 잘 봐. 얘 제곱하면 어디로 가겠냐? 그렇지. 거기로 가겠지. 얘 제곱하면 이걸로 가서 딱 붙는다고, 이렇게. 그치? 얘 제곱하면 얼마냐? 그대로 1이겠지. 얘 제곱하면 어디로 가냐? 이걸로 가겠지. 그치? 그럼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괜찮냐? 제곱하면 이렇게 갖다 붙겠지.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구간 안에서 다 연속이니까 제곱하면 저기만 딱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연속인 것 같죠? 맞을 것 같겠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식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제곱해봐도 돼, 사실은. 그쵸? 식이 워낙 간단하잖아, 얘가. 그냥 제곱하면 돼, 사실은. 이제 식이 복잡하거나 식이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살짝 고민하는데, 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그냥 제곱해봐도 돼. 제곱하면 사실 뭐냐? 얘 x의 제곱이죠. 얘도 그냥 뭐가 되지? x의 제곱이야. 같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식이 같잖아,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제곱해도 x의 제곱이니까. 식이 동일한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음수 있는 애들은 다 이쪽으로 가서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연속이다 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는 무조건 돼. 잠깐만. 정의는 무조건 돼. 알았지? 정의는 항상 돼.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의로만 하는 무슨 말이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1로 갈 때 fx의 제곱.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제곱.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내가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그거는 항상 돼. 항상.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하고 그때 함수값하고 같냐?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정의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스킬은 안 될 수도 있어. 안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게 더 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스킬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 알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두 개 다. 이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가자. 이제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너희들이 절대값 좋아하죠? 뭐 엄청나게 설명이 많은데요. 절대값 저 밑에 거 유형 보면서 위에 것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설명하고 와야 되겠는데? 여기 유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몇 시냐? 내가 9시 전에 끝나야 되는데. 봐봐. 야, 절대값 fx가 있는데, 이거 잠깐? 뭔 소리야? 이거 한 번만 봐봐. 여기 유형 설명한 거 잠깐만. 왜냐면 이건 미지수의 개수를 해결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지수를 몇 개 날릴 수 있냐하고 똑같거든, 이게. 지금 저기 잠깐 보시면, 네. 이거 잠깐 보시면, 야, 리미트 x가 1로, 이거 이상한데? 리미트 x가 1로 가면, x-1분의 절대값 fx가 존재한다는데? 뭔 소리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절대값 fx가 존재한대. 왜지? 왜지?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왜지?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잠깐, 이거, 일반화되어 있는 식이 없냐? 일반화되어 있는 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x-a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지금, 왜 x-a 이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지? 볼게. 그냥 이걸로 할게. 난 그냥 x-a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책에 지금 x-1로 돼 있고, 여기가 1로 돼 있잖아. 여기가 a면 a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존재한데, 그럼 너희들이 우선 얘는 아주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왜 하나 더 있어야 된대? 왜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하나 있으면 되지 않냐? 아니, 하나 있으면 되지 않냐?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도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 없으면 안 되는데? 은혜야, 안 된다고. 은혜야, 안 된다고. 이건 고민해야 돼. 우리 그 유형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고정에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보긴 봐야 돼. 정신 차려봐. 그냥 지금 보면 밑에 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QX 붙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쵸? 부호 영향을 주나 보다. 왜냐면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게 x-1분의 fx잖아. 근데 얘가 이제 존재한다고 쳐봐. 존재.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f1은 0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 그냥 사실은. 그럼 이거는 식이 그냥 뭐만 있는 거냐면 fx가 x-1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얘 자체가 지금. 이제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은 지금 하나 더 있다잖아.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걸 우리가 나중에 문제에서 풀 때 못 풀잖아. 그러면 미지수 해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봤자 기껏 식 하나밖에 해결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건 기억 안 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았죠? 근데 여기 밑에 우리 해설에 보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제발 기억하라는 소리. 아니, 별표 해놔. 차라리 졸리면. 여기 다 별표 해놔. 차라리 별표를 해놔. 별표 해놔, 별표. 차라리 별표 해놔. 외우든지. 알았지? 그냥 2개 나온다. 이렇게 외우든지. 알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보시면 사실은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하냐면 x가 1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x-1의 절대값 x-1에 뭐 qx 정도 붙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x-1에 그 다음에 절대값 있고 x-1에 qx 정도 붙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그치? 이렇게 똑같이 붙을 것 같죠?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얘가 얼마냐면 요거 어떻게 뜯냐? 라고 하면 이렇게 뜯으면 되나? x-1에 절대값 x-1 곱하기 qx 뭐 이렇게 뜯어도 되나? 뜯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1 그대로 뜯으시고 절대값 x-1 뜯고 그 다음에 qx 이렇게 뭐 뜯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뜯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야 이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문제야? 여기서 이렇게 뜯을 때 보시면 이렇게 뜯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qx거든. 절대값. 얘는 그냥 절대값 qx야. 왜냐면 x가 1 플러스니까 얘 양수일 거 아니야?
약분 되면 그대로 사라지겠지. 이해됐냐?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 오른쪽은 이게 1 마이너스거든. 1 마이너스면 이 녀석이 음수야. 안 적어도 돼. 책에 다 있어. 알았지? 1 마이너스잖아 얘가. 1 마이너스니까 음수란 말이야. 음수지 지금. 음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달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x에다 얼마를 넣냐면 2를 넣어놨거든. 이렇게. 여기다도 2를 넣어놨거든. 이렇게. 잠깐. 이해 안 됐냐? 약분하고 얘가 1이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얘도 약분하고 여기 뭐가 들어갔어? 1이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근데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Q1이 뭐가 돼? 0이 되지. 따라서 뭐가 되냐면 Q의 1도 0이 되지. 맞냐? 따라서 QX가 뭘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이 말은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QX가 뭘 가지고 있다는 소리냐면 X-1을 다시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냐? 그러면 젠장.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X-1의 제곱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생각 안 날걸? 생각 안 날걸? 100%. 만약 이거 내가 지금 아직 고정이 거기까지 안 풀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생각 안 날 거야. 알았죠?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에서 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 근데 여기 꺾이는 것 때문에 그래. 저기 꺾이는 것 때문에. 아셨죠? 꺾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 우리가 조금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알아야 된다. 알았지? 우리 그 밑에 해설이 그 내용일 거요. 그쵸? 똑같이 풀었네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그대로 해설도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그 해설 그대로 보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고정에 나오면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고정이 안 나오면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이 책 보게 되면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읊어보는 정도. 근데 이거는 암기 안 하면 거의 힘들걸요? 암기 안 하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로 가서 밑에 거가 이제 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가서. 알았네? 그런 논리로 가서 밑에 거가 이제 다 성립하는 겁니다. 2번, 3번도 그런 논리에서 제곱인식이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식을 너희들이 완성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요. 알았지? 그냥 차라리 암기라고 적어놔버려.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버려. 알았죠? 나오면 암기하는 걸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볼까요? 밑에 거 보시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f의 x-1이라고 하는 식이 x의 제곱이고요. x의 제곱이고요. x가 두 개 있다고. 바로 쓸 수 있다고. 그치? x의 제곱이고요. 왜냐면 여기다 0 넣으면 그쵸?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0 넣으면 0분의 0 꼴이잖아. 그래서 f의 0 빼기 1이 0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를 써도 되나? x-a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녀석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 얘가 성립하는 거인데 이것도 애매하네. 3차식인데 야 이거 풀어봐야 되겠는데 그것까지 뒤에는 이상한데. 보자.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1이거든요. 안 풀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곱하는데 x를 xfx죠. 잠깐.
xfx인데 xfx가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x거든요. 그냥 그냥 해야 되나? 이상한데? 잠깐 볼게.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에 네, 그냥 너희들 하면 됩니다. 난 엄청 뭐가 숨어져 있는 줄 알았네.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x 되고 이거 사라지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생각보다 식이 깔끔해지죠. x의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 있고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그냥 쉬워졌습니다. 아셨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항상. 다시. 여기 밑에는 미적분 원이 아니야. 알았죠? 미적분 원이 아니야. 이 밑에는 잠깐 어디야? 얘만 미적분 원이야. 얘 찾아내는 거. 여기서 얘 찾아내는 것만 미적분 원이야. 얘만 미적분 원이고, 자, 다시. 여기만 미적분 원이야. 와, 개 어려! 그러면 저 x의 제곱을 못 찾아서 개 어렵다고 해야 돼. 저걸 찾았는데 틀리면 살짝 고민해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거 x의 제곱 요것만 찾아내는 거고요. 나머지 식은 이렇게 되고 넘어가고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밑에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 해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판별식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은혜야. 자, 이렇게 보시고요. 유형 24번입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알았죠? 유형 24번입니다. 자,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연속이랍니다. 나도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실수 T. 네. 볼게요. 이런 문제군요. 얘 봐봐. 이건 있을 거야. 고쟁이에 100%.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시죠.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그래프에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돼. 그 새로운 함수를 반드시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돼.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저기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싹 그려야 돼. 이건 그려야 돼. 100%. 만약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못 그리면 다시 시작. 알았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못 그려. 안 돼. 밑에 있는 위로 꺾어서 올려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고 잠깐만 수아야. 듣고 있지? 그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y는 t가 있어요. 그 y는 t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어요. 안 만나죠. y는 t가 여기 있어. 안 만나죠. 무슨 말이야? 다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x가 되고 얘는 y의 그래프야. 그럼 이제는 t에 따라서 바뀐다고. t에 따라서. 그치? t에 따라서 ft가 결정되는 거야. t에 따라서 ft가 결정돼.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자, t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안 만나. t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0이야. 쭉. 자, 그 다음에 t가 0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 t가 0이야. t가 0이야 라고 되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 t가 0일 때 2점이야.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지. t가 0일 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0과 1 사이야. 4개야. y는 t가 돼 있는데 0과 1 사이야. 그러면 4개라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4개야.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4개라고요.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4개. 이렇게 되죠. 4개. 그 다음에 얘가 1이야 라고 하면 3점. y가 t가 1이야, 그러니까 1이야 라고 하면 3점. 그럼 3점이면 이쪽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다 2가 됩니다. 2가 되죠. 이렇게. 이게 FT 그래프야. 이게 FT 그래프야. 이게 FT 그래프야. 이걸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 더 복잡하든 덜 복잡하든 어느 상황에서든 이게 주어진 조건이잖아. 그치? 주어진 조건이거든.
그래서 이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FT의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해석이 돼. 알았지?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FT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FT가 뭐예요? 이렇게. 안 된다고. 어떻게? T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T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마다 만나는 개수, 교점의 개수가 FT인 거야.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에서는 4개. 그 다음에 1일 때 3개. 2보다 크면 다 2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2인 거지 쭉.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건 개 쉬워. 알았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쉽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여기는 뭐냐면 최대하고 최소라는 말은 연속이고, 그러니까 저기다가 밑줄 좀 그어놔. 닫힌 구간 연속. 이것만 해놓으면 돼. 닫힌 구간 연속. 닫힌 구간 연속. 거기다 밑줄만 그으면 돼. 닫힌 구간 연속. 야, 정리가 몇 개 안 나오는데 최대 최소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이야. 닫혀있고 그 다음에 연속이면 닫혀있고 연속이면 그 사이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가 최대 최소 정리야. 간단하죠? 네. 말도 안 되는 건, 말 안 되는 건 아니야. 알았죠?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건 표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불연속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괜찮습니다. 0에서 도까지 불연속이니까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끝. 그 다음에 3. 3이면 당연히 1로 가죠. 정확한 극한 1이죠. 4일 때 4. 존재하지 않죠. 극한 정확한 다르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한 거야. 1에서부터 4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거 구간 1에서부터 4야. 알았죠? 구간 1에서부터 4야. 그러니까 1 이상, 4 이하인 거야. 최대값이라고 하는 함수값이니까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있네. 있어요. 불연속인데. 그러니까 이건 최대 최소 정리랑 상관없지. 닫힌 구간 2하고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안 갖죠. 여기 비어있으니까. 3일 때 비어있어서 최소값 안 갖는 겁니다. 알았죠? 그냥 이건 최대 최소 정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저 그래프를 읽을 수 있냐 없냐 그냥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네. 요 정도는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이값 정리입니다. 어떤 거에다가 여기 이것도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정의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야.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닫힌 구간에서 함수값이 달라야 됩니다. 양쪽 끝값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FA하고 FB 사이에 임의의 K값에 대하여 FC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면 함수값이 달라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는 겁니다. 함수값이 달라야 되고 연속이어야 됩니다. 다시 닫힌 구간 연속 함수값이 달라야 됩니다. 끝값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죠. 그때 그 사이 A하고 그러니까 FA하고 FB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습니다. FA하고 FB 사이에 K인가? Y는 K가 있으면 A하고 B 사이에서 그 녀석들을 만족시키는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니까 세 개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야. 있을 수밖에 없겠지. 연속이니까 만나는 애가 분명 있을 거 아니야. 불연속이면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 당연한 거야. 알았지? 왜? 사이값 달라. 그 사이가 끊어져 있지 않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관통하겠냐 이거야. 뭔가는 붙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난다는 소리야.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얘하고 함수값이 다르고 사이가 연속이야. 그럼 당연히 이 빨간색 선하고 안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냐?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사이값 정리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실근에서 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알았죠? 실근. 밑에 실근의 위치. 그러니까 이 K를 0으로 넣는 거야. K를 0으로 넣는. 그래도 상관없잖아. Y는 K니까
걔는 위아래 계속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하필 y는 0이야. 그럼 얘가 x축이 되고 얘는 뭐냐면 x축과 교점이니까 x절편이 되고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얘가 근이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x축이 되고 x절편이 되고 그게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근이 적어도 3개는 존재한 거니까 적어도 하나의 근은 존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판단하느냐 라고 하면 얘가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이면 되는 거야.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이면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겠지. 왜냐면 그 사이에서 무조건 관통하면서 x축과 만나는 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근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 그림은 명확하게 FA가 더 작고 FB가 0보다 더 크게 그려놨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모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싹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고 FA가 양수이고 FB가 음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한 방에 표현하는 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야.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함부로 쓰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쓸 때는 봐봐. 야, 저 말에는 뭐가 숨어 있어? FA가 FB가 곱했더니 0보다 작아. 이 말은 FA가 양수이면 FB는 음수다라는 뜻이야. FA가 음수이면 FB는 양수다라는 뜻이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 거지. 이 식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딱 풀었는데 FA가 명확하게 양수라고 돼 있어. FA가 명확하게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FB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얘만 써야 되는 거야. 귀찮더라도 얘를 써야 된다고. 지금 내가 잠깐 무슨 말인지 이해돼? FA하고 FB의 부호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게 명확하게 나올 때거든. 그때 이거 쓰면 틀린다고. 이 조건이 추가돼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 말 이해되니? 이 조건이 추가돼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FA가 0보다 크고 F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호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때는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2라고 2죠. 적어놓은 실근을 갖기 위한 상수 A의 값이죠. 저 안에 근이 있으면 된대요. 저 안에 근이 있으면 된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2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2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fx라고 하면 실근이잖아. 그치? 하나는 0보다 적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죠. 맞냐? f에 2를 넣어. 그럼 제가 8이고 4 플러스 a가 되죠. 자, 여기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제발 이렇게 풀지 말고 얘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 얘가 더 작고요. 얘가 더 커요. 왜냐면 얘는 a 빼기 2거든. 얘는 a 더하기 4야. 너희들이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만 이거 써. 잠깐.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만 이거 쓰라고. 이건 명확하게 알지 니들이. a 빼기 2가 a 더하기 4보다 크냐? 그럴 순 없잖아. 그쵸?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 a 빼기 2가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고 a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맞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 안 된다고 그래도. 알았지? 그래도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황보다는 여기서 명확하게 작은 것과 명확하게 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음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잘못되면 단 오류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거 똑같죠 값이. 왜냐면 2차 부등식이 얘하고 똑같은 풀이가 나오거든. 어차피 이거 이제 이렇게 푼단 말이야. a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a 빼기 2
A 더하기 4. 아, 0보다 작네. 그러니까 A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 핑크색으로 풀어놓고 맞았다고 하면 나중에 틀 수 있다고. 조심해야 돼. 알았지? 내가 모를 때만 저걸 쓰는 거야. 모를 때만. 왜냐면 이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사실 얘는 왜 맞냐면 저 값이 0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밖에 없거든. 이 사이밖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뭐냐면 둘이 부호가 다른 부분이 그 사이에 있을 때만 부호가 달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냥 노란색으로 풀어. 저런 거는 확실하게 음수인 것과 확실하게 양수인 게 결정이 되면 노란색처럼 푸시는 거고, 확실하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핑크색처럼 푸는 거야. 이걸 니들이 구별해야 돼. 평상시부터 그냥. 알았지? 딱 봤는데 몰라. 그럼 핑크색처럼 풀면 돼. 딱 봤는데 누가 더 큰지 알아. 그러면 핑크색처럼 풀면 안 돼. 무조건 함정이 빠질 수 있어, 나중에. 알았지? 그러니까 저거가 구별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구별된다라는 거. 제발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네. 이거 활용이라고 해야 되냐? 보자. 이거 구별되냐? 뭐냐? fx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f1은 a 마이너스 5야.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 실근이 열린 구간에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지 알겠지?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면 되겠지. 아, 잠깐 이해 안 되냐? 되죠? 실근이니까 방금 문제하고 똑같아. 누가 근데 더 작냐? 얘가 더 작다 이 말이야. 그래서 꼭 그렇게 풀어. 알았지? 구별이 확실하게 되면 따로따로 뜯어서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안 하랍니다. 잘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압니다. 잘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이게 실생활인데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면 이제 열차 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어디 정거장에 들어갈 때. 속도가.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성적은 적어도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이값 정리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때문에 틀리냐면 뭐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냐, 사이값 정리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사이값 정리를 몰라서 틀리면 되게 빡쳐요. 사이값 정리가 뭔 말인지 몰라. 잠깐만. 그 사이값 정리가 뭐지? 이러다가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문장에 사이값 정리란 말이 나왔는데 틀리는 거지. 그러면 되게 화나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죠? 다 했다 나. 이제 니들이 문제 풀어야 돼. 문제 좀 풀어. 알았죠? 문제 좀 풀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 푼 애들은 고쟁이도 좀 풀고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